이제 큰 세 번째 파트인 공간도형으로 넘어가겠어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인데 공간도형을 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구조인데 이제 기하를 대충 하고 넘어온 학생들은 힘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넘어왔다는 건 어디에서 했다는 거지? 중학교 1학년 입체도형이라고 있었어요. 공간도형이 아니고 입체도형. 그래서 그 입체도형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했어요. 마치 중학교 1학년 때 고1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를 반비례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했듯이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을 적어주면 중1 입체도형 여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자. 이게 뭔데요? 도형이요. 기하의 흐름 이란 게 있었죠. 중요해요. 기하의 흐름은 뭔데요? 도형이 주어져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쪼갠다. 어디로, 뭘로 쪼개?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뭐야? 분자다. 분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성질이란 걸 갖는다. 도형은 뭐니? 도형이란 직선으로 구성된 다각형이다. 곡선으로 구성된 원. 두 가지다. 쪼개는 도구가 뭐니? 보조선이다. 보조선은 5종류인데 여기는 일단 2종류를 적는다. 5종류 중에 위에 3종류는 직선과 원, 도형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 2종류는 평행과 수직. 도형이 아니고 위치관계를 나타낸다. 위에 3개 중에 첫 번째는 선분, 두 번째는 연장선. 합쳐서 내분과 외분점의 합인 직선. 세 번째가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 원, 평행, 수직. 선분과 반직선. 그게 합쳐서 5개의 보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면 평행 조건인데 그 중에 핵심만 적으면 닮음. 수직이면 수직 조건인데 그 중에 핵심만 적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다. 이 삼각형에서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배우니? 이게 평면 도형이에요. 공간 도형이다. 그러면 공간 도형은 어떻게 하니? 이거죠. 어떻게 한다고? 지훈이? 바꾼다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크게 얘기해. 더 크게 얘기해. 어떻게? 쪼갠다죠. 모르니까 막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그거지. 보조평면.
분자를 더 쪼개면 뭐가 되죠? 원자가 되죠. 원자에 해당되는 게 뭐니? 요소 이동, 요소가 되겠어요. 그게 뭔데? 점과 직선. 어디 안에 있는? 평면 안에 있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했니? 이게 요소야. 요소. 요소 이동. 여기 요소야. 공간도형. 공간도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표현해 보면 스트럭처로 등장하는 건 기둥과 뿔이죠. 기둥과 뿔. 기둥은 직사각형, 뿔은 직각삼각형 또는 삼각형에 해당되는 놈이 되겠어요. 기둥과 뿔이고 그거를 원자 단위로 쪼개면 평면과 직선이 되겠어요. 그게 위치관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위치관계의 대상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등장을 하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걸 안 적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보조 평면에는 보조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조 평면에는 뭐가 있을까? 추측해 보세요. 옆에 보조 평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뭔데요? 단면도와 전궤도가 있겠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왜 배웠니? 이게 보조선에 해당되는 놈들이야. 예전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육면체를 단면도를 이용해 쪼갰을 때 나타날 수 없는 단면도는 무엇인가? 1번부터 5번까지. 수능 문제로 나왔었어요. 초창기 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육각형, 오각형 이런 거. 지금 이거 그 나열 다 할 수 있나? 정육면체를 쪼갰을 때 단면도로 쪼갰을 때 나타날 수 없는 단면도. 나타날 수 있는 단면도의 총 집합을 알라 그런 거지. 평행사변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실제로 물었어. 그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니?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수능에 나왔었어요. 단면도지.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둬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정석을 봐봐. 정석 차례 펴봐. 그래서 보면 공간도형에 해당되는 단원이 7단원, 8단원이거든. 그리고 9단원이 공간 좌표인데 8단원에 하나의 섹션으로 전개도라는 게 자리 잡고 있죠. 전개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려 있는 건 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실려 있어요. 오케이? 정사형이 뭘까? 정사형 예습했지? 정사형이 뭐죠? 정사형이 뭐죠? 정사형이 뭐죠? 내가 힌트를 주고 질문을 한 거거든. 정사형이 뭐죠?
선생이 원하는 대답이 뭘지 추측해봐. 눈치라도 키웠으면. 실력은 안 키웠어도 눈치라도 키웠으면. 정사형이 뭘까? 이 띠뺏기더라. 지훈이 옆에 이게 정사형이죠. 단면도가 정사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사형과 전개도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니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정석을 본 사람도 그렇고 그냥 수학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몰라. 그냥 미친놈들처럼 다 몰라. 생각을 안 하고 그 내용만 배우는 거. 예를 들면 저기 152페이지 펴보세요. 정사형이 돼. 뭐가 적혀있는지 훑어봐. 훑어봤나? 이 교과서에서는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4개가 나왔어. 이게 뭘까? 거기랑 뭐 너무 비슷해요. 그지? 너무 비슷한데 정석은 체계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은 거고 이건 체계가 있지. 점, 직선, 평면도형, 공간도형. 점, 직선, 더 쪼개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도형, 그 다음에 공간도형. 공간도형을 밑에 정사형을 했더니 뭐가 나오니? 이 정사형이 뭐야? 단면도.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단면도를 일반화시킨 게 정사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아는 사람은 단면도와 전개도는 네 머릿속에 있는 구조일 거잖아. 근데 여기 정사형과 전개도잖아. 정사형이 뭐라는 힌트야? 단면도라는 힌트거든. 다만 마치 이런 관계야. 피타고라스 정리와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와 중선 정리. 이보다 일반화된 단면도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 정사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보조 평면들이 있거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하의 흐름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자. 위치관계. 도형 하면은 결국 핵심 주제가 뭐야? 1번 위치관계가 되겠어요. 위치관계. 위치관계. 그래서 거기도 첫 번째 공간도형 섹션 1이 첫 번째 봐봐. 131페이지. 시작이 뭘로 하니?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관계는 그냥 영혼 없이 보지 말고 내가 1학년 때부터 강조했던 거잖아. 기하의 최종 목표라고. 넓이를 구한다고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치관계를 파악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걸 좀 놓치지 말라고. 위치관계.
위치관계랑 기하의 최종 목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야. 위치관계의 시작은 뭘까요? 이거거든. 위치관계의 시작은 뭘까요? 위치관계의 시작은 제일 처음에 뭐 나오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에 뭐가 있죠?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게 시작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세요. 정석 132페이지 그 어드바이스 3번 확인하세요. 어드바이스 3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하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평면이야. 이 평면은 뭐? 점 3개. 점 3개로 결정된다. 이거지. 그래서 평면 도형의 분자가 삼각형. 삼각형과 원의 같은 점이 뭐야? 점 3개로 결정되는 도형이다.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결정되는 원은 몇 개야? 점 3개의 위치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즉 일직선에 있다. 아니면 무조건 원이 한 개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삼각형 기하거든. 두 번째는 뭐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걸 나열식으로 알아두는 게 아니고 두 점은 뭐? 선분. 그래서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죠. 나한테 두 점 이퀄 선분이라고 배운 사람은 세 점이랑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그 다음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은 뭐야? 두 점으로. 그럼 이제 뭐가 결정이 돼? 직선의 생명은 뭐? 기울기와 한 점.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해서 4개지. 세 점 하나,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2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3개, 평행한 두 직선 4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4개가 같은 말이죠. 근데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외워야 되는, 4개를 외워야 되는. 그래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연상을 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니? 두 점은 직선과 같은 말이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한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좀 거시기한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의 결정 조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위치관계. 위치관계에서는 위치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의 위치관계를 따지나죠. 무엇의 위치관계를 따져?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교과서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뭐랑 똑같니? 곡선과 곡선. 그죠? 이걸 곡선으로 하면 위치관계는 곡선 대 곡선 가장 더러운 거. 그럼 교과서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적겠죠.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게 남았니?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 그럼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두 종류. 평행과 수직. 특히 수직에 해당되는 내용을 뭐라고 배우느냐? 삼수선의 정리라고 배운다. 뭐? 평면을 직선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 평행과 수직. 이 수직에서 이제 수직에 해당되는 게 삼수선의 정리. 일정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수선의 정리는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지 수직임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후에는 뭐 하겠니?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배웠던 벡터의 수직 조건이라든가. 그럼 뭐야? 2차 방정식 판별식이 뭐야? 실근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지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차례를 봅시다.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섹션 1이 뭐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죠. 여기 봐. 평면의 결정 조건이 이게 시작이라는 게 이제 고난도로 올라갈수록 이걸 이용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성취도 기준이기 때문에 고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얘가 잘 사용은 안 될 건데 그래도 이런 데도 사용이 되니까 알아두세요. 일단은 이 위치 관계를 뭘 따져? 평면이라는 걸 따지니까 평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된다. 평면이 결정된다는 걸 알았다는 걸 조금 전에 내가 했잖아. 평면을 지금 뭘로 분해했니? 점, 선. 점과 직선으로 분해한 거예요, 이걸.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평면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 갔나?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걸 바꾼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 여기에. 그래서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 관계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찾아봐. 찾아보는데 정석에서 찾아봐 빨리. 날 보고 있지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교과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정석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한 페이지에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핵심은 뭐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 전에 요놈부터 한번 살펴보자. 요놈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놈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하면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라는 게 나오거든. 꼬인 위치가 뭐죠? 꼬인 위치의 정의가 거기 적혀 있잖아. 꼬인 위치 하면 그림만 떠오르고 이 정의가 문장으로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림이 뭐야? 이미지고 그 다음 단계 뭐랬죠? 관계. 두 직선의 관계가 뭐니? 한 평면에 있지 않다. 관계다 이거지.
두 개가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은 한 평면에 있는 조건이지.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한 평면에 있지 않으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한 평면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꼬인 위치라 한다.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국어 문장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게 정의가 되겠어요. 평행하다의 정의는 뭐죠? 만나지 않는다죠.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되고 이 꼬인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 문제를 보자. 2번 문제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됐어요. 이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건 두 직선이 한 평면이 있지 않다잖아. 대략 이렇게 얘를 포함한 평면을 그리지만 뭐 대략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점선을 그린 거 뭐냐면 얘를 포함한 평면을 그리지. 그 교과서 봐봐. 교과서 보면 그걸 그린 거야.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지금 이해 갔나?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 그 방법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알아두세요. 둘 다 알아두세요.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이다. 또 하나는 사면체로 본다. 평행 이동이란 뭐냐 하면 지금 요 점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얘를 포함한 평면이 있잖아. 그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낫죠? 그래서 이 점을 여기로 이동시킨다고.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다고. 그래서 뭐? 만나게. 오케이? 만나게 한다. 그게 어디에 나오니? 정석 피세요. 138페이지. 정석 138페이지 어디에 있니? 하면은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래서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겠어요. 두 번째 줄 평행. 그러니까 A와 B가 꼬인 위치에 있을 때 A와 평행한 것과 B와 평행한 것을 각각 A', B' 하는데 뭐? 만나게 해서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이루는 각이고 나발이고 뭐? 평행 이동을 시킨다 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둘 다 이동시키지 말고 하나만 보통은 이동을 시키겠죠. 이해 갔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면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해요. 이게 뭔데요? 요 위에 두 점을 잡아. 요 위에 두 점을 잡아. 그럼 뭐가 완성이 됐어? 사면체다. 그거죠. 사면체. 씨발 뭐 어떻게 뭐가 사면체인데? 사면체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사면체로 바꿔서 사면체에서 생각한다. 이건 나중에 수직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다시 등장을 할 텐데 그렇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정석 그 137페이지
바로 앞에 있네. 기본 문제 7-2번. 노란색으로 밑줄 칩시다. 꼬인 사변형.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 안 쓰고 일본 용어예요. 일본 정석을 베껴서 그대로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름이 왜 꼬인 사변형일까?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점을 여기 봐. 선분은 뭐? 두 점. 그 두 점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킨 게 거기 나오는 꼬인 사변형인데 사실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안 쓰는 게 그냥 사면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그런 거 직선 BD를 생략하고 이런 도형을 따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면체에서 두 면, 한 변을 공유하는 두 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일본처를 뺏겨서 여기 정석에만 실려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용어도 그렇고. 예전에는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교슈 사변형? 진짜 일본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냥. 그러다가 꼬인 사변형으로 바꿨어. 일본 외래어를 쓰는 게 이 사람의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 다른 교재에는 없는 거. 자기가 뺏긴 걸 인정한 건데 무슨 정신 상태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슈 사변형. 몇 년 전 정석만 해도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도. 근데 꼬인 사변형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뭐겠니? 교슈가 꼬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에 있다지. 그럼 뭐야? 이렇게 해서 점을 잡고 선분은 뭐? 두 점. 점을 잡고 두 점은 뭐? 다시 선분. 연결을 하면 사변형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면체에서 생각한다. 지금 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됐고 그런 방식 꼬인 위치를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지금 본 거야. 이것에 대한 예제가 그거인 거지. 그 문제 알겠니? 그래서 이 꼬인 사변형에서 결론이 뭐니? 평행하다죠. 오케이? 평행하다. 그러면 네가 푼 프린트 문제를 봐. 프린트 문제를 보면 사각형 EFGH가 주어져 있어. 이게 무슨 사각형이죠? 일단은 직사각형이지. 왜요? 선분 EH는 선분 BD에 평행하다. 오케이? 그리고 선분 EF는 선분 AC에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 왜 사면체 얘기를 하면서 꼬인 뭐 쪽을 하냐? 꼬인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에 이기기도 하지. 지금 평행하다는 거 뭐 아까 동그라미 쳤던 게 평행이었죠. 평행 이동시켜서 뭐 하니? 두 직선이 만나게 하죠. 이해 갔나? 그럼 두 직선은 정사면에서 두 직선은 요 두 직선은 무슨 관계야? 수직이란 건 중요하죠. 예습을 통해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정석의 예제로도 나오지. 네가 이제 숙제를 하는. 따라서 이 사각형은 뭐야? 직사각형이야. 그런데 점의 위치가 어디니? 하면은 중점이야. 그래서 네 개의 길이가 다 같아. 그래서 정사각형이야. 닮음, 평면, ABC에서 생각을 하면 선분 EF는 닮음 때문에 선분 AC의 반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2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야? 하면 이런 거라 이거죠.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사용했죠? 그런데 그게 이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꼬인 위치인 걸 확인만 했지 실제로 꼬인 위치로만 주어진 그림은 아니지.
그런데 이제 꼬이니치로만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그림을 네가 발생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석 이걸 연결고리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제가 지금 프린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정사각형이다 이거고 2번은 AC와 BD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있죠. 이거 지금 이해 갔나? 만나게 하세요 이거지. 그럼 결국 뭐니? 이게 정사면체라는 특징을 이용하고 중점이 주어져 있는 힌트를 이용한다면 선분 BD의 중점과 선분 AC의 중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지금 이해 갔나? 그걸 구할 수 있나? 그거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 삼각형기야. 보조 평면을 이용해서 단면도 선분 BD의 중점을 M이라 하면 단면도가 뭐니? AMC죠. AMC. AM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면은 정사면체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의 위치 관계가 수직임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보조 평면이거든. 조금 전에 말했던 삼각형 AMC가 뭐니? 보조 평면 중에 단면도.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그게 왜 정사형이니? 하면은 여기다가 그리지 말고 거기다 그려. 네가 상상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선 BD와 수직인 평면을 생각을 하세요. 직선 BD와 수직인 평면인데 어디를 점을 지나? B를 지나. 거기에 이 사면체, 정사면체의 단면도 저기 정사형이 뭐니? 하면 뭐랑 똑같은 그림이야. 합동이죠. 뭐랑? AMC랑 합동이죠. 그래서 정사형은 단면도의 확장된 일반화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이런 것들이 고급 개념이에요. 그냥 이런 걸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정석에서 왜 정사형과 전개도인지 몰라. 이 교과서에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거기서 구하면 답은 두구두구두 2루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루트 3인가 2루트인가. 잠깐만. 답이 어디 갔어? 씨, 없어졌어 또.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2루트 2가 되겠어요. 1번의 답은 4, 2번의 답은 2루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보세요. 위치관계를 했어. 시작은 이거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위치관계는 세 종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평면을 곡선으로 치환시켰을 때 나온 구조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했고 그 전에 뭐? 이거다. 여기에서 수직관계에서 삼수적 정리가 나오고 삼수적 정리를 하면 끝난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가장 낯선 꼬이니치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꼬이니치에서 뭘 한 거니? 하면 처리법이야. 이게 두 방향이다. 그리고 정석을 기준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알겠니? 어떻게 접근하는가? 정리하세요.